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큰 가치는 부와 행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둘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와 행복은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책은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은담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놓쳐왔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실천해 나간다면 진정한 부와 행복은 우리 손안에 있을 것입니다. 부와 행복을 부르는 책은담의 지혜, 오늘부터 실천하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부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얻기 위한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외적인 성공을 부와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종 내면의 평화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담이라는 고전적인 철학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책은담은 조선시대의 사상가이자 문인인 유몽인이 쓴 책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물질적 부와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평화와 마음의 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다. 첫 번째 사례는 한 중소기업 CEO인 정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연 씨는 한때 성공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외적인 평가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빈 공간만 커져갔습니다.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결국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호해졌고 직장 내 관계나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은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은담의 한 구절, 성공을 쫓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평온해야 외적인 성공이 찾아온다는 말이 수연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을 확보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연 씨는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졌고 매출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위한 무리한 노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은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례 2. 행복을 쫓는 대신 행복을 만들어 가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 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진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희 씨는 하루하루 직장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상사의 압박과 동료와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고 일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결국 직장에서의 성취와 외적인 인정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희 씨는 친구에게 추천받은 책은담에서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닌 작은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진희 씨는 출근 전 30분을 일찍 일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성과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닌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례 3. 소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세 번째 사례는 집과 자동차 등 물질적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했던 박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세영 씨는 늘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했고 그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책은담에서 많을수록 더 버거워진다. 소유는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영 씨는 그 구절을 깊이 새기며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좇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집의 크기와 자동차의 종류에 연연하기보다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대신 기존 집을 리모델링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영 씨는 가족과의 대화와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행복을 부르는 책은담의 지혜, 실천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경쟁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와 행복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더 큰 집, 멋진 차, 그리고 외적인 인정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어느새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부와 행복은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한 권의 고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 책이 바로 책은담입니다. 이 책은 물질적 부와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평화와 마음의 정돈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책은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부와 행복의 기초 마음의 평화. 책은담의 핵심은 무엇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면 어떤 부를 이룬다 해도 그 부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을 이룬 후에도 여전히 불행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와 행복은 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를 경계하며 현재를 살라고 말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 중 몇 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 것입니다. 2. 물질을 넘어 진정한 부를 추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물질은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를 넘어선 것에는 마음이 있다는 말을 통해 물질적 부를 넘어서 내면의 부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공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조언. 물질적 성공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책은담은 물질적 부를 넘어서 자신을 잘 아는 것을 부의 진정한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질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목표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또한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과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행복은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발견하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책은담은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찾으려는 행복은 결국 덧없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조언.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루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 묻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또한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이나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라. 책임감이 중요한 점은 이론을 넘어서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라는 말은 바로 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언. 부와 행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은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고 하루에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물질적인 목표보다는 내면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자는 시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책임감의 지혜로 진정한 부와 행복을 찾다. 책임감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부와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감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기 성찰이 진정한 부와 행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첫째, 진정한 부와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외부의 조건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물질적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한계를 넘어 우리는 내면의 부를 추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와 사랑,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내면의 성장과 자기 이해는 진정한 부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고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은 지혜를 이론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의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책임감이 가르치는 부와 행복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기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와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찾고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지혜를 실천에 옮겨 내면에서 진정한 부와 행복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